우리나라에서 1등하지 못하는 친구는 영국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무리 1등하는 선수가 영국에 가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프로팀이 있고 학원팀이 있고 클럽팀이 있잖아요. 영국도 똑같거든요. 영국은 1부부터 4부까지가 이제 프로클럽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24부까지 있어요. 이게 7부 밑으로는 거의 이제 아마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 승격을 할 수 있는 디비전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고, 4부부터 뭐 한 7부까지는 세미프로, 1부부터 4부까지는 우리가 흔히 프리미어리그를 보잖아요. 그런 프로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있는 선수들은 다 연봉을 받고 하는 선수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팀들은 다 유스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라고 한다고 하면 유소년들이 8살부터 계약을 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시스템이 조금 다르죠. 저는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가 월클 FC라고 하는 선수들을 선발해서 가봤지만 같은 연령대 또래에 있는 선수들이 경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경쟁을 했었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훈련도 좀 많이 하고 유형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선호하는 유형은 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개인 기량, 뭐 기본기라든지 뭐 체력적인 거, 신체적인 거 다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유학은 추천하지 않아요. 일단 우선 유학을 가야 되는 어떤 그 형태 자체가, 유소년 선수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같이 가냐 안 가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 부모님이 가지 않으면 사립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립학교를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가디언이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디언이냐부터 따져서, 그리고 그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들어가야 학생 비자가 나와요. 그 지역에 있는 학생 비자를 받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있는 축구 클럽을 또 알아보고,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인정이 돼야 프로 유스팀의 아카데미 뭐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테스트를 자기가 원하면 볼 수 있는 이유예요? 영국이 뭐 아카데미 정식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 연령별로 10명 있다 그러면 그 밑에 디벨롭 센터라고 해서 DC라고 하거든요. 영국에서는 DC도 인원수가 엄청 많겠죠. 그리고 그 밑에 단계가 또 있고, 그 클럽에서 가서 테스트를 보겠다라고 뭐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선수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그 구단에서 판단해서 아카데미 정식 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면 FA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선수를 우리가 정식으로 트라이를 하겠다라고 공식 요청을 하고, 그 폼도 다 쓰죠. 바로 직접적으로 가서 아카데미 테스트를 보는 거는 개인이 가서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건 B클럽에 있는 선수들은 즐겨요. 즐기면서 합니다. 즐기게 해주니까. 환경도 너무 좋고, 운동장 너무 좋고, 좋은 옷 입고, 잘하는 애들끼리 하고, 선생님들 좋은 말 해주고, 그 친구들은 잘하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 선수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선수들은 늘 행복한데, 그렇다고 외국인 선수들이 뭐 노력을 하지 않냐? 알아서들 노력하거든요. 내가 이 팀에 계약하고 싶으면 올해 더 많이 보여줘야 되고, 좋은 팀에 가고 싶으면 알아서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건 프로팀들이 워낙 많고 기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클럽에서 떨어져서 조금 밑에 있는 클럽으로 간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선수만 보는, 선수들은 성장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다려주는 시스템은 영국이 훨씬 더 잘 돼 있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내 애가 못해서 떨어집니까? 이런 말 안 하죠, 보통. 예. 그 아이가 행복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서포트 해주고, 초등학교 운동장, 중학교 운동장 가면 부모님들이 지도자분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영국도 똑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 프로 유스 클럽 팀 정도 되면 그런 B클럽들은 아예 부모님들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지시도 할 수 없고 부모님들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라이빗한 그런 그 문화가 B클럽들, 프로클럽들은 다 그런 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컬 클럽 가서 대회하는 거 보면 부모님들 막 욕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전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외국 가면 그 부모님들도 더 많이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프로클럽에 안 가 있죠.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간다고 생각이 되면 U13세, U14세거든요. 그때 그 어린 나이 때 가장 기량이 많이 발전해야 돼, 경기도 많이 뛰어야 하는 나이대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그 연령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보통 훈련이나 대회를 했었을 때 그 3학년 위주, 그러면 경험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중학교 1, 2학년 단계 때는 많은 경험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영국으로 따지면 각 연령대마다 대회가 있고 각 연령대마다 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은 콜업을 해서 나이대를 뛰어넘어서 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16세가 되면 프로를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선수들 보면 최연소 데뷔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시스템의 차이인 거죠. 잘하면 올려보내고 그 어린 연령대에도 계속 대회도 많이 하고 시합도 많이 하면서 경쟁 구도가 갖춰져 있으니까 좋은 선수들은 이미 프로에 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고등학교 에서 이제야 준프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이 있다고 하면 3학년을 경기를 뛰게 해야 되는 그런 환경, 이런 게 좀 많이 차이가 나서 비교 자체를 하기에는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보니까 문화적 차이랑 시스템 차이를 완전히 뒤집기에는 사실은 사람이 다 바뀌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을 좀 아끼는데, 그나마 비교를 하자면 약간 그런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학은 아이의 실력을 떠나서 부모님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가서 경험도 많이 하고 축구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얻어서 이 아이의 발전,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유학을 한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반대고, 그런 간절함을 이용한 어떤 에이전시들이 붙어서 이렇게 하면 테스트도 볼 수 있고 거기 가서 해외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를 분간해내려면 부모님들이 냉정해지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을 같이 갈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그 유학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비자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지. 유학은 1년만 할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달 정도 먼저 가보시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유학하실 부모님들이 계시면 저희가 이런 케어를 할 건데, 환경을 부모님들이 가보셔라. 유학은 아이가 할 거니까 아이랑 같이 가보시고 그 유학에서 어떻게 아이가 잘 건지 먹을 건지, 이 아이가 주변에 있는 클럽을 다니는데 그 주변 클럽의 환경은 어떤지 부모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아이가 한 달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해보면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 영어를 못하지만 환경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나라의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달이면 파악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유학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비용을 쏟아부을 거에 한 달만 부모님이 같이 가서 그 시간도 투자하셔가지고 같이 가신 다음에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유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 프로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언어적으로 뭔가를 배워올 수 있고, 한국과 영국의 문화를 다채롭게 경험을 한 친구들은 확실히 선택의 폭이 넓다. 유학은 돈이 없으면 사실 또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서포트 하실 능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유학이 괜찮은데, 축구 선수 하나의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가는 형태는 그럴 필요 없다. 한국도 충분히 축구 시스템이나 좋은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고 좋은 지도자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팀을 선택해서 가면 좋고, 우리나라에서 1등하지 못하는 친구는 영국에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1등하는 선수가 영국에 가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요. 왜냐면 용병이잖아요, 결국에는 해외에서는. 그러면 용병이라는 건 그 나라 국내 선수보다 잘해야 용병을 쓰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면 정말로 뛰어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성인까지 한 18세 정도 되는 나이 때까지 충분히 키워놔도 우리나라에서 1등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간다고 해서 프리미어리그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에 가서 있는 홈그라운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상, 워크퍼밋을 내줘야 되는 어떤 절차상 바로 영국에서 유학을 해서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유럽을 한번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구단에서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서 한 번에 영국을 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완전히 말리죠. 그래서 다른 나라 유학하는 형태도 많이들 부모님들이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는 또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영국에 관련해서만 저한테 그렇게 상담이 오시고 저한테 문의하신다면 저는 못하게 해요. 네. 지금 하는 걸 좀 더 발전시킬 계획이고, 좀 더 많은 유소년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것들을 저희 혼자 할 수 없으니 많은 협력사들도 또 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 우리나라가 또 여자 축구 선수들도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됐긴 했으나 아직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축구 유소년 선수들한테 해주는 거를 똑같이 또 여자 선수들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 축구 시스템 말하려면 또 한참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남녀 유소년 선수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중간에 들어갔을 때 많이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입니다.